사우디아라비아가 방금 걸프 지역에서 이란의 가장 큰 협박 수단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물류 경로를 열었습니다.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송 회사인 MSC가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내 약 1,300km에 달하는 물류 통로를 이용해 홍해와 걸프를 연결하면서 이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로는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었고 이 발표로 인해 사망자는 없었으며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힘으로 통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응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항구, 트럭, 소형 선박, 송유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리를 이란의 압력에 대한 당패로 바꾸는 경로가 그것입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밀손 알비스의 신뢰성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이른바 1300km 다리는 바다 위에 실제로 놓인 다리가 아니라 물류 통로입니다. 유럽에서 온 선박들은 홍해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와 킹 압둘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부터 컨테이너들은 육로로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안의 다만까지 이동합니다. 그 다음 화물은 피더 선박들을 통해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제벨알리 등 걸프만의 항구들로 분배됩니다. 실제로 MSC는 위험한 해상 구간의 일부를 항구, 도로, 항구의 조합으로 대체하여 호르무즈 해협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리야드는 이란의 위협이 모든 것을 마비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테헤란이 해상 병목 구간을 압박 수단으로 바꾸려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영토를 안정의 통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MSC는 이 경로에 베팅함으로써 간단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약 호르무즈가 함정이 된다면 화물은 홍해를 통해 사막을 건너 다른 길로 걸프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우회로를 사용할수록 이란의 협박력은 줄어듭니다. 이런 물류 공세도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 Autoridade Portuária Saudita, Marwan, A는 새로운 해상 노선을 추가하여 제다 이슬람 항구와 고베를 연결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와 요코하마, 중국의 샤먼, 옌샹, 난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 영국의 사우샘프턴 등입니다. 발표된 적재 용량은 최대 3001 TEU 표준 컨테이너입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제다는 단순히 홍해의 중요한 항구에서 벗어나 아시아, 유럽, 걸프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존재가 이란에게 가장 불편한 점입니다. 베이징은 테헤란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구매하며 영향력을 협상하고 이란을 미국에 맞서는 장기판의 말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에 발목 잡힐 수 없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컨테이너들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항로를 받아들이고 홍해와 걸프만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베이징이 이란과의 협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험이 경제적 이익을 위협할 때는 언제든지 선을 긋는다는 뜻이죠. 일본도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일본 산업은 안전한 에너지와 무역의 흐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에게 안전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유럽에서도 논리는 비슷합니다.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샘프턴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들은 산업, 소매, 연료, 부품, 그리고 대륙 전체를 순환하는 상품들의 관문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으로 계속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화물과 보급에 대한 대안도 얻게 됩니다. 이란에게 이것은 조용한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경로들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의 위협이 영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두 번째 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즉 페트로라인으로도 알려진 송유관입니다. 이 송유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산유 지역을 홍해에 위치한 얌부 항구와 연결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당량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을 통해 수출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은 하루 700만 배럴의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걸프 지역의 위기 속에서 얌부 통한 수출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숫자의 완전한 검증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하더라도 전략적 방향은 분명합니다. 리야드는 바다가 위협이 될 때 석유를 사막 아래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이 항구, 도로, 송유 간의 조합은 일종의 삼중 우회로를 만듭니다. 첫째, 제다의 해상 경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전 세계 항구와 연결합니다. 둘째, MSC의 육상 교량은 홍해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걸프만과 연결합니다. 셋째, 페트로라인은 동부에서 바다로 석유를 운반합니다. 이란은 여전히 위협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단일 시스템 하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분산되고 중복된 그리고 더 억제하기 어려운 네트워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류에서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하나의 통로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대안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물류 회랑과 압력의 중심을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엔 이란이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다른 관문처럼 보게 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가 사우디 영토를 하나의 가능한 출구로 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큽니다. 보험사, 선주, 수입업자, 정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대형 항구와 연결되어 있고 글로벌 물류 중심지가 되기를 원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호된 육상 경로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을 통과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러한 움직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다각화 계획도 강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운송 및 물류 전략은 왕국을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단지 비전 2030의 경제적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위기 속에서 이것은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리야드는 단순히 석유만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통행,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접근성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을 에너지 수출국에서 새로운 무역로의 수호자로 바꿉니다. 이란에게는 문제가 깊습니다. 테헤란과 호르무즈의 힘은 항상 지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해협은 좁고 민감하며 무시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리도 인프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변화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동안 페르시아만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은 에너지 운송을 군사적 전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브리테니커는 이란, 이라크 전쟁의 이 시기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을 포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87년 미국의 해군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상 안전이 어떻게 열강들을 지역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위기를 분함만으로 해결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해답은 인프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아부다비 푸자이라 송유관은 랩시안과 푸자이라 사이 약 400km를 이어줍니다. 원래 하루 150만 배럴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는 약 하루 180만 배럴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만 이런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터키 등 다른 지역 국가들도 대체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해상 통로에 의존하는 것은 테헤란에 너무 많은 권력을 넘겨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 조용한 경쟁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MSC의 경로가 꾸준히 잘 작동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이 모델을 강화하거나 모방할 수 있습니다. 제다가 아시아와 유럽과의 연결을 계속 늘려간다면 홍해는 걸프 지역 무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페트로라인계 대규모로 계속 사용된다면 얌누, 에너지 비상 관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푸자이라 수출의 중심지로 유지한다면 호르무즈는 걸프의 유일한 숨통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통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면에 더 지속적인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회랑으로, 항구를 방패로, 물류를 지정학적 힘으로 바꾸려는 것이죠. 결국 1300km에 달하는 이 다리는 호르무즈를 지도에서 지우지는 않지만 이란이 전 세계의 목을 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깨트립니다. 화물과 보급을 위한 해결책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략적 대응책처럼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함정을 우회하고 무역 동맹국들을 보호하며 수십 년 동안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무기를 테헤란으로부터 빼앗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입니다. 국제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